안녕하세요. 여리켈리입니다. 오늘은 5월에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 이런 행사가 많죠. 그래서 감사의 엽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카네이션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료는 이제 다이소에 있는 고체 물감이고요. 그리고 다이소에 이런 수채 붓이 팔아요. 이런 거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붓이 아닌 다양한 펜으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네이션을 조금 그려보고 그 옆에 글씨를 써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물은 이제 물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하고 이런 파지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카네이션은 너무 어렵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 쉽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도 쉬워요. 내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이가 너무 얇으면 수채화를 그리기에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조금 단단한 종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틴토레토라고 하는 수채화 용지인데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조금 두께감이 있는 걸로 그려주시면 돼요. 우선 자, 빨간색 물감에다가 이렇게 얘는 고체 물감이라 색깔을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을 넣어서 이렇게 색을 비벼주면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수채화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쓰시면 번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물을 좀 섞으셔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색을 이렇게 빼세요. 그리고 요 옆에 빈칸이 팔레트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연하게 색을 빼줍니다. 자, 요거 여기다가 이제 카네이션은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쓸 거예요. 자, 카네이션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으로 일단 이렇게 네모의 모서리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선을 하나씩 그려 나갑니다. 겹쳐서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끝부분에도 자연스럽게 얘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갑니다. 약간 이렇게 이제 타원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여기 각을 그렸는데 지금 둥글게 약간 만들었죠. 자연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물감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번에는 요 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한 번 더 확장해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다시 겹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부채꼴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올 한 올 그려주세요. 두께나 길이가 조금 달라도 괜찮고요. 좀 촘촘하게 그린다고 생각하고 넣어보세요. 너무 촘촘하면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지금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붓을 한번 씻어주세요. 붓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씻어주고 물을 조금 빼주세요. 그러면 물기가 좀 남아있겠죠? 물만 있겠죠? 요 물기만 남아있는 걸로 다시 여기를 한 올 한 올 그려줍니다. 덧칠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번짐이 조금 일어나겠죠? 자연스러운 번짐이 일어나도록 처음에 그렸던 데다가 물로만 덧칠을 해줍니다. 이 끝이 너무 일정하게 딱 끊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써내고요. 이번에는 이제 줄기 그릴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도 너무 진하게 쓰지 마세요. 수채화 느낌을 내려면 좀 연하게 쓰셔야 좋아요. 초록색을 만들었는데 초록색에서 갈색을 조금만 섞어서 비벼서 만들어주세요. 한 색깔만 쓰면 너무 색깔 쨍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갈색도 조금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직 얘가 카네이션 꽃이 덜 말랐으니까 여기 데이지 않도록 조금 사이를 띄워서 이렇게 넣으세요. 데이지 않게. 그리고 여기 조금 굵게 내릴게요. 이렇게 Y자 형태가 되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조금 두꺼운 여기 부분에서 좀 가는 선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 물감 남아있죠? 그대로 요거 잎 그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살짝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잎은 약간 사선으로 밑으로 갈수록 짧은 형태가 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됐어요. 카네이션 간단하게 그려졌죠? 이제 글씨를 쓸 건데요. 글씨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접할 수 있는 매직펜이나 제노펜, 붓펜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쓸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공간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붓으로 쓰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매직펜 먼저 써볼까요? 매직펜. 이런 거는 쉽죠. 이 촉이 둥글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럼 여기에다가 감사합니다. 캘리그라피 쓸 때는 마침표 점 찍지 않습니다. 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합니다를 써볼게요. 이거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굵게 쓰는 게 조금 어렵죠. 붓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내가 두께를 해준다 그러면 살짝 눕혀가지고 얘를 좀 간격을 띄워서 쓴 다음에 덧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훨씬 두꺼워졌죠? 강조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더 강조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쓰고 나면 우리가 이제 누가 드립니다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거는 이런 매직펜으로 두껍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네임펜에 보면 이 네임펜도 굵은 촉이 있고 또 더 얇은 촉이 있거든요. 이 얇은 촉으로 글씨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글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쓰는 거예요. 오늘 날짜 써도 되고요. 아니면 2024 쓰시고 사랑하는 딸 올림 이렇게 쓰시고 도장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빨간 네임펜으로 이런 펜으로 하트 정도만 해주셔도 약간 도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해도 화사하게 살죠.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이거는 제노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노펜도 앞쪽에 붓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요것도 고정형이거든요. 움직이지 않아요. 물렁물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글씨를 써볼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얘도 두께를 빼려면 이렇게 눕혀주면 두께가 나오고요. 세워주면 살짝 얇게 나오죠. 요거를 왔다 갔다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꽃길만 걸으세요. 두께. 이거는 힘을 많이 주면 앞촉이 뭉개져요. 그래서 오래 쓰지는 못해요. 꽃길만 걸으세요.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합니다를 하나 더 넣고 싶은데 사랑합니다를 넣기에 또 이제 꽉 차는 느낌이죠. 그럴 때 역시 이렇게 네임펜 얇은 쪽을 이용해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수고 딸 올림. 그리고 역시 네임펜으로 하트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카드가 완성됐어요. 간단하게 예쁘죠?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우리 여기도 이제 글씨 써볼게요. 이번에는 붓펜이에요. 모나미 드로잉 붓펜인데 요거는 촉이 좀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우리 일반적으로 붓처럼 멋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도구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기교를 조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그 전에 썼던 다른 펜보다 어때요? 기교가 많이 들어갔죠? 이 펜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썼고요. 달 올림 이렇게 딱 해서 하트 역시 도장 대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감사 카드가 완성됐어요. 그럼 3개를 쪼로미 놓고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간단하고 쉽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여유를 두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